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들이밀고 찍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주가 됐어요. 드디어 한 달. 한 달 만에 123명 구독자 수를 완성을 했고요. 제 원래 목표는 한 달에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23명이나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근데 그 120명 이후로부터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영상을 2개를 찍으려고 그러다가 의욕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유튜버를 하든 뭐를 하든 의욕이 생겨야지 무슨 일이든 잘 될 텐데 제 스스로 의욕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든 뭐 금연이든 그런 것들이 제일 모든 것들에서 의욕이 생겨나야지 그게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영상을 봤는데 대부분은 악플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슬픈 거는 저는 악플이 없어요. 악플조차 없는? 대부분 저 아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되게 선플만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악플이 어떤 게 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악플보다 슬픈 거는 무플이잖아요. 악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튜버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별로 도움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 유튜버의 멘탈 관리 중에 어떻게 의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인데 사놓고 안 읽었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에 동기과학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는 이제 인문대학원과 그 경영대학원의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서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주된 2명의 교수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주된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은 2가지 부류가 있대요.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그리고 안전지향적인 사람,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을 얻을 거를 먼저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전지향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잃지 않는 것을 더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2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의욕을 불러넣어 줄 때 전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승승장구를 이뤄나갈 때 에너지 수준이 높고 활력이 넘칩니다. 달리 말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의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최상의 경계 상태에 이르고 열의도 가장 높아진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구독자 수가 천천히 느는 거를 보고 살짝 힘이 빠지면서 의욕이 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런 안전지향적인 성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는 말하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포도주스가 활력을 올려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취지향적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카피인 거고요. 그리고 포도주스는 암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라는 식으로의 카피를 쓴다면은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해준다는 카피이기 때문에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먹히는 카피인 거죠. 어떻게 상대의 열정과 에너지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동기과학센터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단어 만들기 문제를 냈대요. 가령 LELMO라면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성취 지향형의 수혜 피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4달러가 지급이 될 것이고 70% 이상의 수행도를 보이면 1달러를 더 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피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5달러가 지급될 거고 70% 이하의 수행도를 보이면 1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점수가 낮으면 4달러, 높으면 5달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건데요. 심리학에선 이거를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그 성과가 다르게 측정이 됐다고 해요.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을 때 더 탄력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낙관론과 자신감이 열정을 높이고 동기와 수행 수준을 치솟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꼼꼼함이나 이런 대비 이런 것들은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계산 안 해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지향적이에요. 저는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느꼈지만 전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를 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해서 후회한 적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 무식해요. 용감하게 살려면은 무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방식이 저의 방식이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인생에 큰 중요한 한 축을 이뤘고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유튜브 제가 한 달에는 100명? 세 달에 10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으나 1000명은 정말 멀어 보입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해주신 것 같고 이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많이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의 의욕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이 된 분들도 팀원들의 의욕을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당근이 보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씩 부딪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플 환영합니다. 그건 아닌가? 감사합니다.